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입니다. 자, 작은 서점의 개성 있고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신간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면서 책을 건네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눈으로 보는 재미가 상당한데 오늘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은 조용한 밤에 읽으면 좋은 책으로 골라봤는데요. 네. 프랑스 시인 크리스티앙 보뱅의 산문집입니다. 제목은 작은 파티 드레스고요. 네. 이 책에는 총 9편의 산문이 실려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떤 글에서는 노인의 깊은 사유가 느껴지고 또 어떤 글에서는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한 그런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아름다운 책이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를 관통하는 그런 네. 힘이 있다. 지금 뭐 표지를 보시면은 여성이 정말 드레스를 입고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산문집 오랜만에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한정원 작가의 시화산 책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처음으로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시화산 책을 좋게 읽으셨으면 아마 그때 이 반응이 책도, 좋았어요. 네, 이 책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제가 사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한 글을 낭독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책도 똑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낭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네. 글이 다 좋아서 뭘 읽어야 할까 그게 또 고를 수가 고민이에요? 없겠더라고요. 이런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기 전에 앞서 나이를 정말 노인의 사유도 있고 아이의 순수한 시선도 있다는 이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 어떤 작가입니까? 네, 이 크리스티앙 보뱅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데요. 예. 프랑스에서는 책도 굉장히 많이 냈고 문단, 언론, 독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가라고 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알랭 드 보통 같은 그런 프랑스 작가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몇 명이 작가예요. 지금 알려져 있죠, 프랑스 작가 중에는. 기욤미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예. 하는데 크리스티앙 보뱅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 그쵸.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찾아보니까 국내에 소개된 책 자체가 많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뱅은 부르고뉴 지방의 그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에 살면서 이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문단이나 출판계와도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그래서 자연, 침묵, 사랑과 고독, 작은 것, 유년에 대한 이런 글들을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은 파티 드레스에도 이런 관심과 시선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표지를 넘겨서 안에를 보니까 사진이 뭔가 좀 시간을 그러니까 세월을 좀 잘 보낸 그런 작가의 모습이 안에 보이는 것 같네요. 조용한 밤에 읽으면 좋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 이 책이 모든 문장들이 정말 꼭꼭 눌러서 쓰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어 하나도 사려 깊게 골라서 쓰는 사람의 글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문장 한 문장 허투루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아포리즘 같은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조용한 밤에 이제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읽으면 네. 읽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쏙쏙 들어오죠, 그럴 때. 네, 맞아요. 음악도 좀 잔잔한 거 틀어두시고. 네. 책 뒤편에 이제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부의 소음과 사건들의 정신이 붙들려 있는 상태라면 발을 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책. 멈춰서서 매 문장의 숨결과 향기, 떨림에 몸을 맡겨야 하는 잦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책. 야, 막 힘들고 바쁘고 막 이럴 때는 책이 사실 눈에 잘 안 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잠깐 근데 그렇게 좀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잠깐 좀 내려놓고 조용히 집안을 좀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잠깐 스탠드를 켜고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인의 산문집이라 좀 시적인 문장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책의 문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산문집인데 작가는 모든 글 속에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산문은 두 소녀가 당신 앞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시작하고 당신은 책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에세이에 흔치 않은 문장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실린 산문에서 화자가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당신이 본 거 그리고 당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쓰는데 그래서 조금 소설 같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네. 예. 재밌는 건
어떤 글에서는 이제 작가가 나라고 하는 대신에 이제 당신이라고 쓰고 예.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본 것들에 대해서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또 다른 글에서는 제가 당신이 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설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소설이 사실은 그 당신이란 말에 네. 저희를 대입해서 맞아요. 흥분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장르인데, 그러면 당신이라고 칭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9편의 산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보뱅이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드러냅니다. 네, 책에 보면 사랑을 잃고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릴케의 시를 읽는 여자도 나오고 예. 말을 타는 순간에 자신의 근원에 가닿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밤에 혼자 이제 스탠드 불빛 아래서 홀로 글을 쓰는 이런 여자도 등장을 합니다. 야. 이런 인물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이 저희들한테는 그나마 육아에 전념하다가 네. 그걸도 그렇군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인물들의 모습이 보뱅의 문장으로 서술이 되는데 그걸 읽으면 좀 이 아득한 시공간의 터널을 건너서 잠시 그 사람이 돼서 한 생을 산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글을 한 편 읽을 때마다 제가 그 글 쓰는 여자가 됐다가 말 타는 아이가 됐다가 멀리 다녀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참 아주 재주네요. 어떻게 본다면. 네. 예. 특히 기억에 남는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육아를 하면서 밤에만 글을 쓰는 그 여자에 대한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보뱅은 이 여자에 대해서 존재하면서 부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대되는 얘기인데 네. 존재하면서 부재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유년기를 향해 돌아서 있다라고 이제 이어지는데 예. 엄마로서는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부재하는 사람의 그 고통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이 짧은 글인데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가슴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네, 밤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되고요. 자, 이 책에는 뭐 독서와 책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사유들도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네, 아마 보뱅 자신이 애서가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위로서의 책 읽기에 대한 생각들이 책의 곳곳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책을 좋아하시면 너무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책들은 당신이 먹는 빵과 뒤섞인다. 그것들은 몽상의 창을 통해 당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당신 자신은 결코 가지 않는 깊숙한 외딴방까지 교묘히 스며든다. 몇 시간이고 책을 읽다 보면 영혼에 살며시 물이 든다. 당신의 목소리와 눈빛이 걸음걸이와 행동거지가 달라진다. 야.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마지막 문장처럼 정말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한 문장만 예. 읽어도 우린 다른 사람이 되죠. 야, 다들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지금 미무수아님께서는 조용히 좀 보고 싶어진다고. 지난번에 강물처럼 흐른다라는 그림책 좋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할 만한 그런 책이네요. 네, 그래서 보뱅은 책을 사랑하면서도 이 책에서 이제 무용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책은 무용한 것에 대한 예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말 유용하고 무용한지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아요. 네. 이제 보뱅이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용한 거, 되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랑과 놀이, 기도, 독서 같은 것들이 무용하지만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그러네요. 이야기들을 해요. 네. 좀 정말 명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무용한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더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책 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낭독을 오늘 한번 해주셔야죠. 읽어보고 싶다고 그러죠. 소리내어 말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 책의 네 번째 텍스트에 이제 날 봐요, 날 좀 봐요라는 산문이 있는데 이 산문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중에서 짧게 읽어보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삶에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다. 물론 혼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이르려면 누군가를 거쳐야 한다.
어떤 사랑을 어떤 말이나 얼굴을 거쳐야 한다. 약간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그러네요. 그 데미안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다가 어떤 문장이 필요할 때는 꼭 이 보뱅의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29번님, 집안일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니 참 고맙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조혜숙님, 육아 끝난 후에 읽으면 딱 네. 좋겠다. 엄민섭님, 책 제목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 오늘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에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3월 25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